제가 송강사사 할 때 일입니다. 제가 노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성공 노스님이라 기억하는데요. 마루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가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송강사에 키가 크고 잘생긴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봄에 신평리를 지나서 송강사로 올라오는데 봄에는 꼭 이 나물 캐는 처녀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나물 이렇게 캐고 이랬습니다. 저도 나물도 캐봤거든요. 저희 누님하고 같이 가서 캐도 이랬는데 그 처녀가 나물 캐다가 한번 슬쩍 봤어요. 그 스님을. 그 스님이 지나고 가버렸는데 나물 캐는 매 순간순간 그 스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원판은 지나갔는데 그죠? 원판은 지나갔는데 가판이 자꾸 얼굴이 보이니까 이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죠. 그런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는 생각상입니다. 생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스님 얼굴, 들어 누워도 천장에 그 스님 얼굴이 보여요. 잠도 한 3일을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 에라, 그 스님 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주술주술 입고 이제 마당을 지나가는데 사목 안내에다가 쪽지를 쓰고 그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려. 그러면 결혼식 올리는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 속합니까? 미래에 속합니다. 이게 생각사입니다. 생각사라 그래요. 그걸 없던 걸 만든 거예요. 조작이죠. 아니 결혼식도 안 올리는데 벌써 생각은 결혼식 올리고 있으니까 생각사예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 올라간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막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때는 4시쯤 해서 스님들이 잘 안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찾아본 스님들 안 보여. 근데 해청당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보니까 하얀 신발에 딱 놓여 있으니까 아이고 스님들 여기에 모여 있구나. 근데 앞으로 가면은 텐마루에서는 바로 문을 열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문 하나 통과해서 마루로 올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텐마루에 이제 딱 올라서 가지고 문을 발칵 열 수는 없죠. 스님들이 있으니까. 조금 싹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스님들 공양하고 계셔요. 그래 자기가 좀 찾는 좋아하는 스님 계시는 거 딱 보니까 공양하고 계셔. 딱 지켜보고 스님의 일구수 일토족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지켜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는 야, 잘 하시네. 그게 생각염입니다. 생각염. 샷띠예요. 스님이 하고 있는 걸 딱딱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공양 다 드시고 좀 찌꺼기 남아있는 거를 물을 붓고 손으로 씻고 있는 거죠. 이 전의 생각은 들은 걸 버리겠지 하고 씻는데 다 씻어가 홀짝 마시니까 이것들아 하는 순간 과거의 좋은 이미지 다 깨져버리고 미래 결혼식 하는 생각도 다 날아가 버렸어. 뒤도 보러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럽다 하는 그 한 생각이 자기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생각염이 나오고 생각상이 나오고 생각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염으로 수행하는 걸 보통 이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방 이파사나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또 생각상을 갖고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그건 관상법이라 그래요. 생각상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경전에는 관무량수경 같은 데는 16관상법이 있어요. 16가지의 관상법이 있어요. 관카는 본다. 상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내가 본다는 거죠. 이게 관상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야기하자면은 해가 떠오르는 것, 상상으로 떠올려서 지켜본다든지 극락세계를 떠올려서 본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걸 강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강범위하게. 자, 운동하는 사람,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들 때 그 인터뷰에 그런 거 탁 앉아 상상으로 역기를 계속 든대요. 그건 금메달 땄잖아요. 상상인데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죠. 17세 미만의 여자 축구단 대표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건 한 선수 인터뷰 그런 게 나왔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공 차는 패스하고 공을 넣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심리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전쟁이 나가서 이라크에 파병돼 갔다가 돌아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앓는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기사에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전쟁하고 있는 그 장소에 본인이 투입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속에서. 거기서 막 전쟁이 나는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치료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심지어는 요새는 VR이라 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바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어디서 나오나? 상상하는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심리치료를 이제는 이 상상하는 이 내용을, 이 힘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칼 사이먼터라는 박사는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암세포를 스테이크 같은 걸 생각하고 그 백혈구는 개로 상상해가지고 개가 날마다 암세포라는 스테이크를 먹어치우는 상상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일이에요. 그게. 상상 힘이 대단한 거죠. 자, 생각사 있죠. 생각사. 생각사는 이제 사유한다, 분석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상을 해가지고 그 상상한 그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고 실험이라 해가지고 우주 현상을 떠올리거나 뭐 떠올려서 사유를 하는 거죠. 생각사락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염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사락하는 이 생각들을 어디에서 넣냐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거죠. 26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수행에 대한 것, 요즘 말로 하면은 2600년 동안 그 노하우하고 축적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스케일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을 개념 설계하는 데까지 3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린.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상품이 하나 나온답니다. 이 스케일업이 되어 있는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스케일업이 없는 회사는 망할 것이다 하고는 아마 TV에 어느 TV에서 한번 그런 강연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명상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2600년 동안 스케일업이 되어 있어요.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의 힘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얼마나 많아요. 태어나는 게 괴롭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헤어지는 게 괴롭고 싫은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괴롭고 몸에서 일어나는 왕성한 기운 때문에 주체하지 못해서 괴롭고 괴로움 참 많잖아요. 조금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면 막 상처가 생기죠, 마음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생각염을 이용하는 거고 간상법에서는 생각상을 이용하고 대성불교에서는 또 뭘 하는가 하면 오온을 분석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좀 어렵죠. 요즘 말로 하면 몸과 마음과 환경 이걸 분석해서 모든 건 상호 오전에 있고 독립된 개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 생각사를 하는 겁니다. 생각사를 통해서. 요즘 화두 참고할 때 어때요? 화두를 참고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 법문을 들어야 되겠죠. 화두를 참고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화두가 무엇인지 법문을 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두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신 분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선 요지에 보면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어요. 화두라고 하는 말은. 불생불멸은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법문을 처음에 들어요. 듣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놈 화두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로 붙듭니까? 사유하는 힘으로 붙드는 거죠. 그 이제 익어지면은 생각 염으로 바뀝니다. 기억으로 이제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했다. 아, 왜 무라 했을까? 이것도 생각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무라 했을까 하고 사유를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게 되는 겁니다. 아, 불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구나. 불성이 없다 하는 생각도 버려라. 그런 견해를 버리라. 그래서 무라 했구나. 우리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견해를 떠나 있는 게 조주 무자인데, 그러면 내가 체득을 못했으니까 계속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있다 하는 생각과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무자를 붙드는 거예요. 왜? 무자는 있다는 생각과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붙들고 있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문순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미산 이랬습니다.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산과 같이 허물이 많다. 그러면 생각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버리는 게 맞구나. 우리 분석해보면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수미산이라 붙들고 있었죠. 붙들고 있는 건 생각으로 붙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붙들고 실험하다가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한 덩어리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익숙해질 때, 화두를 붙들고 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